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난생 처음 아파트 투자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 책을 쓰신 저자이세요. 안녕하세요. 권타희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5년차 직장인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난생 처음 아파트 투자 저자로 인사드리는 권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바로 와악 하고 제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 왕초보 직장인 소형 아파트 투자로 2년 만에 60억 벌다. 실화인가요? 네, 실화입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한번 잠깐 네. 투자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16년 2월부터 사실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종잣돈이 3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종잣돈 3억도 사실은 부동산으로 종잣돈을 좀 늘린 케이스예요, 저는. 결혼을 시작할 때 9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5년 동안 연 2천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1억을 종잣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1억은 신혼집을 매수하면서 시세 차익을 본 1억을 합해서 이제 3억이 되었던 거죠. 그 3억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살던 집을 월세로 놓고 또 30평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자금도 없고 투자를 좀 하고도 공격적으로 좀 하고도 싶고 해서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은 5천에 80 그리고 이사 갈 집은 1억에 110만 원을 들여서 사실 80만 원을 받아서 제가 30만 원을 보태면 30평 이사가 가능했던 거죠. 보증금 5천만 원 올리고. 네. 저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사였어요. 네, 자금도 없었는데. 그럼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 거죠? 네. 네, 30평으로 이사는 가야 되고 네. 자금도 만들고 싶고 아파트를 30평 아파트를 살까 전세를 갈까 그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투자금이 없는 제가 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었어요. 제가 깔고 앉는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남은 자금을 다 투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네.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런 행동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바로 확신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11년에 아파트를 사면서 공부를 사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주변의 아파트나 제 아파트가 이제 오를지 안 오를지 2011년에 사고도 2013년에 조금 더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나 아니면 언제 오를지 그런 걸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근데 2014년도부터 그런 게 조금씩 느껴졌어요. 김포의 미분양 물량들이 조금씩 소진되어 간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오르니까요. 그 당시가 제가 2015년, 2016년이었거든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네, 저의 목표는 지금 살고 있는 10년 이상 된 24평 아파트에서 실거주 할 수 있는 깨끗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계기요? 네. 네.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었고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때부터 그런 계기가 있었던 사람은 드물겠죠? 그럼요. 드물죠. 중학교 때부터. 네, 왜 그랬냐면 저희 아빠가 외벌이 대기업 직장인이셨는데 회사를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IMF가 바로 닥쳤죠. 나라도 어려웠지만 우리 집도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근데 장녀로 사니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 여유 있게 사는데 우리 집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삶의 여유를 항상 갈구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결혼을 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은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전부터 좀 계속 가계부를 쓴다든지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네. 제가 그때 버는 돈을 거의 엄마 아빠 다 드렸었거든요. 결혼 전에 100만 원씩 월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금씩 이제 모아놨던 거죠. 제 자금을 따로.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라기 처음에는 네. 공부를 부동산을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었고요. 제가 9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근접할 그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트를 살고 싶었는데 빌라를 사는 게 더 쉬울 수도, 빌라를 전세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강서구 저 끝쪽이나 뭐 그런 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금이었었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9천만 원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세를 2억, 3억씩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집은 어디지? 2억, 3억씩 하는 집은 어디지? 그 친구들이 이제 집을 영탐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처음에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집들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갈 기회가 생기면 계속 이제 다녀보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5년이 지났더니 어느 순간 제 데이터로 쌓였더라고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 그리고 뭐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뭐 호재 같은 거, 교통, 네, 대중교통, 자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5년 동안 제가 굉장히 즐거움이었거든요. 저의 즐거움. 제일 재밌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할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지금 이 타이틀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운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운을 잘 만났고 저의 그 5년 동안 공부한 것과 종잣돈과 그리고 시기를 잘 만나서 이만큼 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대출이나 세금의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예 방법은 없는 거니까, 없진 않으니까, 청약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새 아파트가 될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큰 시세, 뭐 단기간에 몇 억을 번다거나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큰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죠. 네. 네, 대출이나 세금의 문제로 그런 거를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할 때 다주택자랑 같은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의 보는 뭐 안목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주택자는. 근데 지금 그런 다주택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이럴 때 사시면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물건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보면 보이거든요. 급매나 아니면 어떤 청약의 기회나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게 보이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무주택자들은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모았던 어려운 자금을 더 손실을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뭐 적기가 따로 없잖아요. 최저도 없고 최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금이 딱 마련되는 시기가 주택을 구입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되는 네. 자는 움직여라. 그쵸? 네. 언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움직여 보셔야 돼요. 공부도 해봐야 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들 그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단기간에 빠른 수익만 올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미리 그냥 포기를 하시는 거죠. 이번에 청약에 미계약분 나온 것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홍제역에 효성 해링턴이 미분양이 그렇게 미계약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계약금 20%나 중도금 5, 6회차 20%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변 시세와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네, 싸더라고요. 한 1억 1억 조금 안쪽으로 싼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혹시 어떤 부동산의 하락기나 와서 그런 게 시세 차익이 없어질까봐 아니면 손해를 더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포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부동산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아파트는 시세 차익에 돈을 버는 수단 말고 주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금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금이 되는지도 잘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러면 네. 청약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1억 정도의 종잣돈이 있으면 네. 이 1억의 돈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없진 않고 서울도 있는데 있나요? 서울은 없죠. 아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 이런 거는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신축 빌라나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를 지역에 똘똘한 아파트 하나 갖는 게 항상 저의 목표니까 저의 목적이랑은 맞지를 않거든요. 저는 월세 수익이 아니라 그래도 종잣돈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뭐가 있나 좀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1억은 서울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일반인이 모으기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해야 되나 보면 부평의 산곡동 재개발 네, 이번에 쌍용 플래티넘인가 그걸 했잖아요. 거기에 재개발 지역이 몇 개 있어요. 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거 이제 지분 작은 거 그런 거 뭐 한 2억짜리에서 전세가 뭐 한 5, 6천 된다든지 그러면 뭐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 가능하다고 제가 봤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7호선이 또 연장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7호선은 강남 접근성도 좋으니까요. 또 거기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혀 없어요. 네, 새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평 아이파크랑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양 아파트니까 이제 입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은 금액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조금 볼 수 있고 조심스러워요. 이런 거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제가 보는 그 1억 정도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성남이나 이런데 이제 청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비싸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성남의 청약 물량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수원에 그 팔달 권선 그런 재개발 지역 인근에 있는 그냥 소형 아파트 그런 정도도 이주 수요도 있고 이주 수요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다 지금 관리처분인가 받아서 이제 이주도 하고 뭐 분양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그게 한 3, 4년 걸릴 거잖아요. 그동안에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니까 뭐 한 5천 정도 전세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전세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평의 상곡동의 재개발 그리고 성남의 청약 그리고 수원의 팔달 권선의 재개발 근처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잘 해보시고 네. 꼭 투자를 하실 때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임장도 가보시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 누가 좋다고 하고 그래도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확신이 들어야 누구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그걸 오랫동안 끌고 갈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게 없고 휘둘릴 가능성이 크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것도 먼저, 돈 버는 것보다 공부가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파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돈을 불리고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라는 것은 사는 곳이잖아요. 네. 네, 제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래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어떤 뭐 그런 뭐 규제나 다른 바람이 불었을 때 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빨리 벌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좀 꾸준히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같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 어디가 더 시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더 많이 올랐는지 요즘에는 어느 지역이 좀 유망한지 그런 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습득하고 지도도 보시고 해서 나만의 걸 만들어서 나만의 그 투자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교통 호재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가장 좀 관심 가져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GTX겠죠. 제가 보면 예전에는 강남하고 강북으로 그 투자 지역이 나뉘었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강 조망권이었죠. 그럼 이제 지금은 GTX 라인 같아요. 네, 수도권 급행열차. 네, 그게 너무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빠른 진입을 위해서 이제 고속철도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면 강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GTX 라인이 환승역이 되는 곳과 그리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았던 곳이 그 GTX로 인해서 뭐 20분 만에 도착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통 그렇게 뭐 GTX, BC, A 노선 이렇게 환승되는 곳은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잖아요. 네. 그거에 또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런 곳이 청량리 이번에 청약으로 핫했던 청량리가 워낙에 저평가가 돼서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GTX A 노선도 작년에 착공식을 했으니까 그쪽도 어느 쪽이 좋은지 그런 거를 좀 보시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난생 처음 아파트 투자 책 나눔 이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라운북 출판사에서 5권, 건태희 저자께서 5권을 지원해 주셔서 총 10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여기 설명을 보고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난생 처음 아파트 투자 책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투자와 청약에 대한 꿀팁, 매물 검색하는 방법, 관심 가져야 할 교통호재와 개발호재, 그리고 대출 정보 등 알찬 정보들이 가득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드립니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건태희 저자님의 인터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미디어에서 연일 방송이 나오지만 사실 저희가 체감할 만큼의 그렇게 큰 하락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제가 보여져요. 그리고 또 강남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서도 최저 매물로 나온 거는 이미 소진이 좀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처럼 계속 그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야 급매로 나온 것도 볼 수 있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지만 그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채까지 쓰기는 했지만 돈을 벌 목적보다는 사실 삶의 여유가 가장 중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삶의 여유를 고민하다 보니까 수단이 부동산이 됐고 그런 취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그런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려워도 그리고 그 전만큼 큰 시세 상승이 없다고 해도 그런 꾸준함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던 분들도 제가 먼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이런 거 아니고요. 먼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경험을 나누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꾸준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난생 처음 아파트 투자 권태희 저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